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말이죠. 이 말이 가져온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미 점령군 논란이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입니다. 게다가 김원웅 회장은 부모님이 모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인데 부모님 두 분 모두 허위 기록으로 유공자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전부터 제기가 돼 왔죠. 보훈처가 조사 중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진상규명 TF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광복회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보훈처 산하의 법정단체입니다. 따라서 그곳의 회장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 확실히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김원웅 광복회장 또 국민의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듣고 판단하시죠. 먼저 김원웅 광복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원웅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원웅입니다. 예, 우선 예. 그 부모님 논란 이야기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복 이후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은 스스로 해방군임을 표방했지만 남한에 진입한 미군 메가더는 스스로 점령군임을 밝히고 포고령 내용도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이런 말씀.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그렇다면 6.25 전쟁은 미군으로부터 남한 사람 해방시키려고 한 조국 해방 전쟁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역사적 사실, 포고문과 양쪽의 포고문, 소련군과 미국의 포고문을 그대로 지금 다 역사적 기록으로 가지고 남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있는 그대로를 제가 소개하면서 특히 미군의 메가더 장군의 포고문 내용을 보면 네. 그 짧은 포고문 안에 자기가 점령군이다.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엄벌을 처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용어는 영어다.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으로서는 자존심을 건드릴 정도로 불쾌한 분위기의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걸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야, 메가더가 너무 심했네. 불쾌하네. 한국 국민이 자존심을 건드렸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국민이지. 그거를 소개한 왜 김원웅 광복회장을 비난하느냐.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예를 들면요. 예. 일본 스가가 예를 들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거 이렇게 주장을 했다. 어떤 기자가 그걸 기사를 썼어요. 예. 그러면 일본 스가를 비난해야지. 기사를 쓴 기자를 비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라고요. 저는요. 근데 사실을 얘기한 것이 왜 불편한가. 사실을 얘기한 게 왜 불편한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고령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나는 말하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불편해 하시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회장님.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질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좀 걸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끊고 걸까요? 예.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끊고 좋은 음질로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원웅 회장은 포고문에 메가더 장군이 냈던 그 당시 포고문을 보면은 occupied란 단어.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점령군 아니냐, 점령했다는 말 아니냐, 이제 그대로만 말한 것뿐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회장님. 예,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가리키는데 역사를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이게 지금 저 고등학교 아이들 강연에서 하셨던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요, 메가더가 그 포고문의 점령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만드는 영웅 선생님을 중심으로 만드는 건국준비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도 해산시키고 들어와라. 강요를 해서 해산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친일파들을 중용해가지고 곳곳에 포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일어난 것이 대구 10월 항쟁, 미군 정하에서 제주 4.3 항쟁이 친일 청산을 외치는 국민들이 반항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 그러면 문제를 얘기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이 합작을 해서 뭐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다. 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예, 요 예. 이야기가 이제 이재명 지사 발언하고도 또 비슷한 맥락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더 된 건데 예, 예. 일단 어떤 의도인지 알겠고요. 뒤에 이제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원웅 회장님 미 진짜 독립유공자 맞냐. 예. 요게 사실 제가요. 더 큰 논란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아예 TF를 결성을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2016년인가 저희 어머니 고향인 경상북도 상주시 문화원에서 예.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걸 하는 책자를 냈어요. 책자요. 근데 책자를 냈는데 예, 그 예. 책자에 예. 그 저희 어머니 이름을 쓰고 출생 연도는 저희 어머니 1923년이라고 쓰고 1923년. 저희 어머니 23년이라고 쓰고 그리고 사망 연도를 네. 어머니 사망 연도는 2009년인데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언니가 있어요. 2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사망 연도로 써놨어요. 언니는 전월순님이시고 예, 어머님은 전월선님이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는 그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다 확인하고 상주 시청에도 시청에는 면사무소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들이 그걸 착각을 했다. 쓰는 과정에서. 그런데 저희들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지금 2분이 살아계시거든요. 네네. 저희 이모가 살아계시고 저희 외삼촌이 살아계셔요. 네. 근데 그 국가보훈처에서 그분들을 다 만나봤어요. 언니가 2이 있는데 그 위에 저희 어머니가 있고 그 위에 언니가 있는데 누가 독립운동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김원웅의 모친인 그 언니가 독립운동을 했지 그 위에 있는 언니는 독립운동한 게 아니다. 또 하나 그 위에 언니의 또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언니가 근데 그분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또 만나서 확인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독립운동한 적이 없다. 즉 그래서 가족들이 다 확인해줬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가족들까지 다 확인하고 만약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주위 어머니 언니의 그 무슨 공격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그렇게 확인이 다 됐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예. 없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하고 답변을 시원하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유공자인 전월순 선생은 실제 존재한다. 실제 존재하는데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 전월선 씨는 그분이 아니다. 예. 김 회장님 주장대로 전월선 씨가 전월순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게 아니고 전월순님은 따로 있다. 그거를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마을 사람들이 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그럼 김 회장님의 말씀은 어머님께서 가명으로 그러니까 숨기면서 활동하기 위해서 언니 이름을 가져다가 쓰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요 독립운동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실명을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명을 썼어요. 예를 들면 백범도 가명을 쓰고 뭐 다 가명을 썼는데 저희 아버지도 김씨인데 왕씨로 가명을 썼고 저희 어머니도 가명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전씨 또는 김씨 또 전월순 가명 중에 하나를 자기 언니 이름으로 쓴 것 같아요. 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명이라면 완전히 다른 김 씨가 왕 씨 쓰는 정도의 다른 거를 쓰지 전월순을 선으로 바꾸는 선을 순으로 바꾸는 그 정도 가명은 쓰지 않는다. 이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한참 이제 독립운동에 뭐 처녀로 참여를 16살 때 해서 활동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썼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내근하고 대활동을 좀 덜 할 때 아마 쓴 것 같아요. 그 이름을요. 그렇게 위협이나 이런 것이 덜하고 외부에 가서 활동 같은 게 덜 할 때 그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여러 가지 가명을 3가지 4가지 가명을 쓴 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부친에 관한 건데요. 부친께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받으시고 199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독립운동가 김군수 선생의 기록으로 공훈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된 걸 보면
63년에 대통령 표창 받을 때 이미 그분은 작고하신 걸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독립운동가 김군수 선생은 이미 작고하신 그분이 따로 계시고 김원웅 회장의 아버님은 다른 분인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김군수 선생 행세를 하신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 의혹이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 지금 작고했다고 하는 1963년도 예. 예, 제가 그 김군수의 그 주소가 나와요. 기록. 예. 그러니까 기록에 그 주소를 가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당시에 주민등록표를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마포구 대연동 뭐 3몇 번지라고 하는데 예. 근데 마포구가 아니라 서대문구 대연동 3몇 번지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주소를 확인했더니 네. 거기에 주민등록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저희 어머니 이름이 처 이렇게 나오고 네. 그 밑에 제 이름이 나오고 제 동생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고했으면은 저희 아버지가 세대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세대주가 될 거 아니에요. 63년 주민등록표에 예, 돌아가신 분 이름이 올라갈 리 있겠냐 그 말씀이신 있고, 거군요. 그쪽이고 그분이 계속 주민등록을 옮겨서 1990년에 돌아가신 것까지 나와요. 그러면 63년에 훈장 예, 받으실 때 그 기록은 왜 작고라고 돼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전 아무도 모르고 57년 전의 얘기인데 그럼 누가 잘못 쓴 거다? 없고 그거는 국가보훈처 어떤 공무원이 왜 그런 이유로 썼는지 그건 저는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1963년도에 그 기록 안에 그 주민등록표 그 당시에는 그 뭐 타입 때가 주민등록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예, 지금은 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렇죠. 얘기죠. 63년 주민등록표. 예. 그 자료를 또 국가보훈처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TF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받으신 유공자 보상금 10억 원 회수에 나서겠다. 이런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도 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안타깝게도 우리 광복회 회원들 중에 좀 뜻밖의 좀 이거 부끄러운 얘기하는데 태극기 부대, 일베 이런 데 사람들이 20-30명이 좀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작년에는 우리 어머니가 다 가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더니 이제 그것이 국가보훈처에서 입증이 되니까 야 이건 또 동명이인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도 근거도 없이 자기들 추측을 가지고 약간 행정적인 착오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뭔가 음모가 있다 보시는 거고요. 혹시 그렇죠. 어머님 부분에 있어서 가족 외에 다른 증인도 있습니까? 가족의 다른 증인은 지금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신 지가 오래됐고 그렇잖아요. 16살, 16살 지금 돌아가신 그래서 아마 다른 증인이 가족 위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찾아보면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 언니의 자식들도 살아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형제자매 그러니까 남동생이나 제 어머니 여동생의 경우가 지금 80몇 살로 살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관된 주장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김원웅 광복회장의 입장 먼저 들었고요. 이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좀 의혹이 많다라고 TF를 구성한 곳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만나보죠.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맞냐? 아니면 가짜냐? 이걸로 TF까지 결성될 줄 몰랐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이분이 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아닐 거라고 문제제기하는 파트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총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 TF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위원장 맡으셨죠. 조금 이렇게 기본조사 같은 걸 아마 하셨을 텐데 해보시니. 기본조사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의혹이 제기된 그 각종 사실 그것을 이제 그냥 받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부터 사실 확인을 해봐야죠, 당연히. 사실 확인해봐야 되는. 네. 앞서 김원웅 회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독립운동을 지금 몰래 하시다 보면 가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개의 가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언니 이름이었던 거다. 그래서 언니 이름으로 독립활동을 했기 때문에 언니
이름이 기록된 것뿐이지 실제로는 엄마가 하신 게 맞다, 어머니가 하신 게 맞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명을 쓸 때 네. 가족이나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가족의 이름을 가명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명으로 썼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언니 이름인지 또는 뭐 제3자 이름인지도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 가족들이 그 언니, 그 이모의 자식들이 다 확인을 하고 증인이 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전월선, 전월순 이 자매 관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네. 다만 이 가명을 전월선이라고 전월선 씨가 전월순 씨가 전월선 씨로 네네. 가명을 썼다고 해도 네. 그것이 언니 이름으로 그냥 가명을 쓴 것인지 또는 그냥 쓰다가 보니 언니 이름하고 같아졌는지도 사실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 부친 있지 않습니까? 김근수님. 네. 이분의 행적도 가짜라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적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63년도에 작고하신 걸로 공적 자료, 그 당시 공적 자료에 나와 있는데 김원웅 회장의 아버님 김금수 씨는 92년까지 사셨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좀 듣고 계세요? 제보 듣고 이것도 계세요? 그 당시에 공원조서에 표창 1963년 그 당시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때 그 김군수님의 공적조서에 이미 작고라고 되어 있으니 이분과 그 1990년대 그까지 살아 계셨던 김원웅 회장의 부친과는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나오는 그것도 거죠. 이제 공부상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해야죠. 혹시 지금 나온 이런 의혹들, 사실 요 의혹은 뭐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요거 외에 다른 제보도 국민의힘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뭐 이것저것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이제 단순히 특정인 한 분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광복회 전체가 좀 붕괴에 휩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의 혼이 지금 살아있는 이 광복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논쟁에 휩싸인 적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저희들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4학번인데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가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짜 학생으로 드러난 분이 유독 그 많이 설치고 다니더라고요. 가짜들이 더 많이 설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이게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은 지금 광복 회장님이 좀 많이 뭐 설치신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광복 회장이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들어간 적은 제가 역사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이 가짜라는 건 아니고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하여튼 옛날에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가짜 학생이 훨씬 많이 설쳤어요. 근데 김원웅 회장님은 아까 음모론이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음모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복회 안에 이른바 태극기, 일베 이런 세력들, 이런 분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그분들이 광복 회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지금 꼬투리 잡아가지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일베도 아니고 태극기 세력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자기를 보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뭐 조금 이상한 말씀 해놓고 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 그걸 가지고 일베니 태극기니 그렇게만 몰아붙이면 그거 되나요? 그리고 무슨 친일 청산이니 어쩌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빈집에 들어갔다가 귀신 봤다고 쫓아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무슨 친일파가 있으며 친일 청산 요즘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그냥 말썽만 일으키는 거죠. 그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김원웅 회장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지사까지 하면서 그분들도 뭐 무슨 포고령 이야기 다 하는데 그거 우리 다 대학 다닐 때 읽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 왜 그런 이야기가 포고령으로 나왔는지 뭐 그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책도 몇 권이나 나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연 미군이 저 해방군인지 또 소련군이 해방군인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포고령 가지고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그 상황으로 봐야죠. 지금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 해방되었고 우리는 점령당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포고령의 역사적으로 봐야죠.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고 또 그때 당시에 미군이 그 진주할 당시에는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상륙을 한 것이고 상륙할 때는 일본군을 향해서 당연히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야기는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6.25 사변이 있었고 그리고 소련군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네. 또 미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건데 네. 그거 뭐 문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은 벌써 수없이 많은 연구자가 있고 수없는 저술이 있는데 그냥 해전사 한 권 읽고 그냥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발 공부 좀 하시든가 역사인식을 바로 하셔야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근데 우리 후손들이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러니까 점령군이란 발언 자체에 방점을 찍지 말고 그 후에 이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얘기한 건데 말하자면 왜 점령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는 그 점령군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 삼느냐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는 나중에 와서는 점령군이니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으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연결된 김에 한 가지 다른 주제 한 가지 현안 좀 여쭐게요. 최고위원님. 그 논란이 지금 뜨거운 수산업자 사기 행각. 네. 이걸 두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청와대 연루서를 제기하셨어요. 그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사 때 사기꾼 김 씨가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정상적 사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어제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형 집행률, 범죄 전력 측면 이런 걸 봤을 때 기준을 충족시켜서 사면한 것뿐이지 청와대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청와대가 관계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형기 80% 이상 진행된 것 이런 것은 가석방 조건이에요.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특별 사면에 그런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꾼을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사기꾼을 그 형기 80% 이상 지났다고 사면한 예가 과연 몇 건이나 있으며 지금 전국의 사기꾼들 중에요. 형기 80% 이상 지난 사람들 전국에 수천 명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사면해 주지 않고 어떻게 그 사기꾼 김 씨를 잘 골라내서 대통령이 그 사면의 은전을 베풀었으며 그 사람 나와서 더 크게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잘못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사람이 포함됐는지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가석방 조건을 내밀면서 조건이 다 맞아서 사면했다? 아니 그렇게 조건이 맞는 사람이요. 전국에 수천 명 지금 교도소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왜 사기꾼 김 씨를 찾아냈느냐? 무슨 관계냐? 누가 추천했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자료도 못 내겠다는 그것이 잘못된 거죠. 제가 궁금한 조사해 봐야 돼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냥 그런 어떤 정황적인 의심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제보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 그걸 밝힐 단계가 안 되어서 못 밝히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제보는 청와대까지 연루됐다는 제보입니까? 제보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연루서를 제기할 때 제보가 있었다는 건 사실인 거고요. 밝힐 수는 없는 단계지만. 아니 청와대에서 사면을 했는데 청와대가 지금 담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사람들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의 제보입니까? 제보란 건 사실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만 별의별 제보들도 다 있고 신빙성 없는 것도 많아서요. 신빙성이 100% 있으면 지금 당장 터뜨렸겠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스피커 그 제보한 사람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 뭐 내부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내용을 잘 아는 분의 제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내부자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이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 불똥이요. 스포츠계까지 튀었습니다. 우선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변변한 직업 없이 사기치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전직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를 만납니다. 그 송모 씨한테 자신을 포항의 사업가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고는 송모 씨와 감옥에서 쌓은 친분을 이용해서 출소 후에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 직함을 얻게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이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3대3 농구위원회 회장이 됩니다. 지금 그가 인맥을 쌓기 위해 곳곳에 뿌린 금품들 때문에 정계, 언론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체육계 역시 뒤숭숭합니다.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 연결해보죠. 최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3대3 농구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한 게 작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5월입니다. 예. 스포츠계에서는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전혀 모르셨어요? 알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예. 이 김모 씨가 만약에 이 3대3 농구위원회는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스포츠계 주류에서는 좀 벗어난 단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대3 농구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농구협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한다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났을 텐데 이 3대3 농구위원회라는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럼 이번에 이제 뭐 사기를 친 업자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셨겠네요, 주변 분들. 예, 그랬죠. 이 농구계에서는 아마 뭐 허탈한 심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 이 사기꾼의 전형적인 행각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어떤 인맥이나 이 친분 있는 사람들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행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취임식 등에 이제 다녀왔던 이 대한농구협회 관계자라든지 기존의 그 주류 쪽에 있던 분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잠깐만요. 지난해 취임을 할 때 예. 취임식을 다녀온 분들 얘기가 예. 뭔가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정계 인사나 예. 아니면 뭐 연예계 인사나 이런 분들의 그 친분 있는 분들의 이 동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축사 예. 그리고 외형에 치우쳐서 좀 화려하게 이 행사 취임식을 치르려고 했다든지 그 평소에도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행보가 두드러졌거든요.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수산업을 한다고 하고 제가 재력가라고 하는데 네. 홈페이지 하나 구성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거 한 말을 실제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뭐 기초적인 어떤 이 조사에도 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확증은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과연 사실일까 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졌던 분들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명 앵커가 사회 보고 연예인도 참석하고 뭐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축사 보내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뭐 3대3 농구위원회 회장 취임식인데 무슨 올림픽 유치 행사 같아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예, 뭐 거기에다가 그렇게 자신의 뭐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이런 그 일종의 그 인테리어는 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3대3 농구위원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회장으로서 했던 그 지원금 3천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네. 이거를 끝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3천만 원을요? 예. 이 사람 자기 말대로라면은 뭐 엄청난 수천억대 부자인데?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을 끝내 못 냈대요. 예. 때문에 뭐 주변에서는 이제 뭐 이상하다 말했던 것과 다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3대3 농구위원회가 뭐야? KXO가 뭐야?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이게 뭐 생활체육단체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게다가 3대3 농구가 도쿄올림픽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위상이 상당히 달라지는 단계라면서요. 일단은 이 3대3 농구라는 종목 자체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네. 뭐 특별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존의 그 농구 경기인데 정식 농구 코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 젊은 이들이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체육 시설 이런 데에서 이제 3명씩 팀을 짜가지고 하는 즐기는 농구인데. 네. 이 한국 3대3 농구위원회는 이렇게 이 3대3 농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체가
투어 대회도 개최하고요. 리그까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와중에 3대3 농구가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이 스포츠계에서는 이 올림픽 종목이냐 아니냐가 비유하자면은 성골이냐 육두품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종목 올림픽 정식 종목 되면 성골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완전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종의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렇죠. 이들이 즐기는 종목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그렇죠. 올림픽에 대표팀을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원금도 나오고 대표팀이 선전하게 되면 대표팀 마케팅 그러니까 대표팀을 활용한 여러 가지 수익 사업도 가능해 하거든요. 때문에 좀 달라진 위치를 갖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런 3대3 종목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는 대한농구협회 소관이거든요. 이 3대3 농구위원회는 이 올림픽 종목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변화하거나 마케팅의 여지를 갖게 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런 생활체육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3대3 농구에서 왜 이런 스포츠계에 전혀 이름도 없는 또 농구와는 특히 상관도 없는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모셨는가? 이거 궁금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기꾼 수산업자는 왜 3대3 농구, 왜 생활체육단체를 탐냈는가? 왜 거기 회장이 되고 싶어 했는가? 두 가지가 궁금해요. 왜 영입했냐와 관련돼서는요. 네. 예를 들면 이 3대3 농구위원회가 앞서서 리그도 개최하고 투어 대회도 개최하는 영향력 있는 단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개최는 하지만 이 대회 개최로 인해서 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돈 문제군요, 돈.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항상 영세한 또는 이 군소 종목의 단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재력가라고 포장해서 접근했을 때에 아마 그 재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고 영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사기꾼 김 씨는 왜 거기를 탐냈는가? 신분 세탁이겠죠. 왜냐하면 그럴듯한 직함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체육단체장을 맡게 되면 예를 들면은 군단위 체육회에서는 이 군단위에서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 군수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시 단위 체육회나 종목단체가 대회를 개최하면 시장이 참석하고요. 올림픽을 열리게 되면은 대한체육회장은 메달리스트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초청받아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신분을 세탁하고 자신은 공식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 세탁용으로 썼다. 스포츠계가 이렇게 뭐랄까요? 유린당하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덜어 있었습니까? 이런 자주 발생한다고 봐야지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최근의 기억만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정권 때 승마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메카 폭행의 주인공이죠. 이 최철원 회장. 메카 폭행의 주인공이라는 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팀 창단해주겠다, 지원 많이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니까 아이스하키인들이 아이스하키 협회장으로 뽑아줬죠. 최철원 회장. 영화 베테랑의 모델이 됐다던. 맞아요. 그리고 이 지역의 군소한 단체들까지 내려가면 회장이 이번에 이 김모 씨처럼 내가 지원금을 어느 정도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난 뒤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 때문에 회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3대3 농구라는 길거리 종목이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 되면서 막 부흥하려는 시기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이미지 타격도 받고 선수들도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니까 제가 더 화가 나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